우선 데이터부터 넣고 시작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준씨 지워져 있어서 서준씨부터 넣고 할게요. 자, 서준씨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까지 하자, 그죠? 쭉 드래그 하세요. 자, 쭉 드래그해서 자, 여기 커밋까지 우리 실습할 데이터고요. 자, 복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습할 데이터에 대해서. 자, 여기 어그리 SQL 어그리게이션에 어그리만 썼어요. 요 밑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자, 하나씩 실행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접속을 DB 클래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DB 클래스 접속 구문은 필요 없으니까 주석 달 거고요. 요건 이제 SQL 플러스로 작업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서준님이 있고요. 2026-6002라는 학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서준의 학생의 성적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넣으려고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일단은 요거부터 하고 있죠. 지금 이제 example score라고 하는 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요 두 개를 넣으려고 하면 오류가 뜰 거예요. 자, 요 오류 서준 씨가 없으면 그 오류를 무슨 오류라고 그랬죠? 참조의 무결성 오류라 그랬어요. 서준이 없는데 참조하는 것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exam score를 실행할게요. 지금 현재 학번 그다음에 요게 지금 시험을 하는 요거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과목 그죠? 과목 성적 그다음에 시험 본 날이에요. 자, 여기 오셔서 드래그 할 필요 없이 컨트롤 엔터 치시면 바로 실행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서준 학생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서준을 넣으려고 하면 요게 들어가져요. 자, 왜 들어가질까? 이유가 뭘까? 자, 저는 분명 안 들어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들어가져요.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이 스튜던트 아이디는 뭐 해야지 될까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테이블이 잘못된 거죠, 구조가. 이게 뭐 해야 될까요? 그쵸. 예외 키여야 되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예외 키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테이블을 지우는 거 우리 처음 해보는데 드롭 테이블이에요. 자, 드롭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드롭 테이블 뭐 example score 저건 삭제하는 거예요. 수정은 알터예요. 알터가 수정. 자, 일단 요거 실행하고 지울게요. 자,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를 외래키로 지정할 거예요. 자, 여기 오셔서 쉼표하고 자, 일단은 foreign key를 정해야 되겠죠? 자, 여기 와서 foreign key 왜 이러냐? foreign key 누구를? student id를 자, 이 스튜던트 아이디는 누구를 참조하고 있냐? 레퍼런스 스튜던트의 스튜던트 아이디를 쓰고 있죠. 오케이. 여기 세미콜론 지우고 소문자로 쓸까요? 같이? 스튜던트 아이디. 자, 요 앞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약 조건이라 불러요.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의 키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제약 조건 이름이요. 이름이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아까 여기 스튜던트에 보시면 현재 부서를 참조할 때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생략해도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테이블에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대표키가 없죠. 대표키. 그래서 모든 테이블은 대표키가 있는 것을 권장해요. 그러니까 대표키가 없는 테이블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퀀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현재 여기 보면 시퀀스인데 뭔가 조합이 있는 시퀀스 1, 2, 3, 4, 5인데 앞에 이제 연도가 있는 이런 조합형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해시코드라고 해서 길다란데 임의의 뭔가 숫자와 문자열의 조합, 보통 16진수가 되겠죠. 자, 그런 방법이 있죠. 지금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과목을 하나만 꼭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복합키라는 걸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복합키. 자, 복합키를 한번 줘볼게요. 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줄 때 보통 이렇게 너는 프라이머리 키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따라하지 말고 이렇게. 근데 이제 복합 키를 줄 때는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주실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주실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똑같이 자, 밑에 오셔서요. 자, foreign 키 밑에 오셔서 foreign 키랑 위쪽에다가 할게요. 자, 프라이머리 키를 줄 거야. 라고 소괄호를 하고, 자, 여기 쉼표를 할게요. 누구를? 학생은 과목을 하나만 들을 수 있어. 자, 이거 두 개 합쳐서 대표키야.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합키라 불러요. 복합키는 두 개 이상의 필드로 대표키를 만드는 것.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학생은 한 과목만 시험을 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학생이 자바를 또 시험 보려고 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상태죠. 요거 두 개가 합쳐서 복합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수정을 해서 저기 오른쪽에다 놔둬 놓을게요. 못 따라오신 분은 요거 부분을 다시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아이고. 지금 내용이 바뀌었죠? 지금 보면 복합키가 생겼고 예외키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실행할게요. 자, 여기 다시 오셔서 드랍 하셔야 돼요. 무조건 드랍 하시고, 자, 여기 와서 컨트롤 엔터. 부적합하다 그러네요. 다시 드랍 해보고. 어이, 왜 이러지? 이거는 지워진 게 맞고. 다시 실행할게요. 어이, 잘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서준 씨를 넣어 볼 거예요. 자, 요거 서준.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해보고 있냐? 참조의 무결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실행해서 엔터 쳐보면 지금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반되었대요. 부모키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02291. 오라클에서 띄우는 오류 번호고요. 자, 다시 이렇게 쭉 올려서. 자, 제가 여기 이걸 예상해서 여기다가 서준한테 서준 넣는 거를 만들어 놨죠?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자, 요걸 우리가 참조의 무결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참조의 무결성. 자, 그래서 서준 씨를 넣고, 서준을 넣고, 자, 여기 서준 넣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 될 거니까 쭉 드래그해서 인서트 구문 쭉 드래그해서 커밋까지 컨트롤 엔터 하면 데이터가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거예요. 자, 왼쪽에 이렇게 초록색이 뜨면 성공인 거예요. 쭈루루루. 자, 컨트롤 엔터에도 안 떠요? 자, 이제 우리 데이터 넣었으니까 한번 실행해 볼 건데, 자, 한번 example score 볼게요. 보는 법은 select 별 from example score.
자,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제 교직원이에요. 자, 교직원인데, 내가 학생들의 전체 스코어의 합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학생들의 스코어의 평균을 알고 싶어. 자바 성적을 받은 학생의 평균을 알고 싶어. 누가 최고 득점을 받고 싶어. 누가 최고 득점을 받았는지 알고 싶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집계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집계 함수와 집계가 될 거고요. 7장. 자, 함수와 집계는 우리가 하나로 요약한 집계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요약한 집계 함수. 자, 우리가 집계를 했기 때문에 단일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의 합 그러면 전체 합이 되고 전체 중에 최대값 그러면 맥스 값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일행이 나오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일행이 아니라 각 행마다 그 전체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over라고 해서 분석 함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자 뒤쪽에 수업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볼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제가 아직 안 올렸는데 만들어서 문서화는 시켜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무조건 단일의 결과가 나오더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우리가 이제 실습을 쭉 정리를 했고요. 자 스코어를 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결과고. 자, 늘어볼게요. 자, 우선 요거 말고, 자, 밑에 쭉 내려보면 집계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내리면. 자, 3장. 여기 집계함수가 있어요. 자, 여러 행을 하나로 요약하는 함수를 우리가 집계함수라 하고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카운트가 될 거예요. 카운트는 몇 개가 되었냐? 우리 어제 잠시 해봤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토탈이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죠? 토탈이 몇 개냐? 자, 그 다음에 자, 전체의 합,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집계 count, sum, 평균, max, min. max가 왜 집계냐? max도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알려면 집계를 한 결과들 중에 최대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max도 집계가 되는 거고요. min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전체 중에 무언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집계더라. 자, 그래서 한번 우리도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코어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좀 내려서. 나는 시험을 본 사람들 전체의 합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select sum이에요. 자, 근데 무엇의 합? subject의 합이에요? student id의 합이에요? example date의 합이에요? 스코어의 합이죠. 그래서 스코어의 합을 구하고 싶어. 어느 테이블에? example 테이블에.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짠! 나오게 되죠. 자, 내가 만약에 자바 시험의 성적만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여기 조건을 정하면 되겠죠? 어떻게? where subject가 뭐인 것? 자바인 것. 그러면 자바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자바가 안 나오네요? 아마 subject가 잘못되어서 그렇겠죠? 지금 보면 대문자로 돼 있는데 소문자로 써서 그러네요. 자, 여기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성적도 알 수 있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데이터베이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따로따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썸도 해봤으니까 평균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select, 자, 평균은 그쵸? average 스코어의 평균이 궁금해요. 어느 테이블에 example 스코어에.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별칭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별칭은 as가 될 거고요. 자, 평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내가 여기 지금 뭐 평균이라는 별칭을 만들었죠? 자, 평균 점수라고 해서 띄어쓰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띄어쓰기 하는 이것이 예약어가 as나 select처럼 예약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66666666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스코어가 넘버고 길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물론 길이 제한이 있어도 아마 에버리지를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내가 요 소수점을 안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바에서처럼 소수점을 날리는 또는 소수점에서 반올림을 해주는 녀석을 쓰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라운드라고 기억나세요? 라운드. 자, 여기다가 평균값을 이 라운드가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실행하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죠. 근데 내가 소수점 한 자리를 보고 싶어. 그러면 한 자리까지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이제 어려우니까 평균만 이렇게 남겨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제가 넘겼던 1번, 2번이 될 거예요. 평균에 관련된 거. 자, 천천히 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볼 수 있어요? 자바의 평균 점수, 데이터베이스의 평균 점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단일행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내가 학생의 아이디를 알고 싶어.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쵸? 불가능하죠. 단일행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아이디로 이 점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집계와 함께 피드를 쓰실 수 없습니다. 집계 함수와 함께 이렇게 피드를 쓰실 수 없다. 이렇게 주석을 달게요. 자, 하지만 집계는 다른 집계랑은 쓰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select. 나는 전체의 숫자가 알고 싶어. count. 자, 여기다 별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숫자를 알고 싶어. 자, 5번은 안 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성적을 받은 사람의 최대 점수 max가 있어요. max, 스코어의 max. 최소 점수도 궁금하니까 mean.
스코어의 민. 자, 어디에 example 스코어에 실행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95점이 최대, 67점이 최소, 그 다음에 카운트 10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맥스, 민, 평균, 썸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조건을 외열절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인 것, 자바인 것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우리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distinct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distinct. 자, 요거는 이제 같은 것끼리 묶는다 예요. 이것도 직계가 되겠죠. 자, 내가 과목마다 한번 묶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select인데 자, distinct 자, 과목 이렇게 볼게요. 어디에? example score에. 그러고 실행을 해보면 현재 과목은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지금 보면 과목이 데이터베이스들끼리 이렇게 묶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끼리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그럼 내가 과목끼리 묶으면서 자, 과목끼리 합을 알 수 있을까요? 썸에 스코어 이 오버가 뜨는 게 되게 불편하다. 자, 지금 이런 방식의 코드는 지원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나는 지금 그룹 지금 데이터베이스 자바끼리 묶으면서 여기 지금 전체 합을 알고 싶어. 자,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중복을 제거하면서 같은 것끼리 묶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코드도 지원을 하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과목마다 평균이나 합을 그룹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그룹 바이라는 절을 이 디스팅트 대신 쓸 수 있어요. 자, 디스팅트는 뭐다? 중복을 제거하면서 같은 것끼리 묶는 집계고요. 자, 우리가 묶으면서 집계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룹 바이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select. 자, 우리가 서브젝트를 볼 건데, 자, from example에 서브젝트를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걸 쓸 거냐면 그룹 바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리고 서브젝트라고 할게요. 자, 실행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떠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똑같아 보여요. 자, 똑같아 보이는데, 자, 차이점이 뭐냐? 그룹 바이는 디스팅트처럼 같은 것끼리 묶는데 집계까지 가능해요. 자, 디스팅트처럼. 자, 다른 집계 함수를 사용 가능. 자,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아까 제가 여기서는 썸하고 데이터베이스들끼리의 합, 자바들끼리의 합 이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자 여기다가 쉼표 썸 다음에 스코어 실행하면 데이터베이스끼리의 합, 자바끼리의 합 이렇게 되죠.
자, 그룹핑을 묶으면서 집계하는 것을 그룹 바이라 해요. 디스팅트랑 그룹 바이는 비슷하지만 디스팅트는 그룹 바이처럼 다른 집계를 하실 수는 없고요. 지금 다른 집계는 할 수 없죠. 근데 그룹 바이는 다른 집계도 가능해요. 썸만 가능한 게 아니라 평균도 되고요. 맥스민도 됩니다. 평균도 뜨죠. 자, 이번에는 학생들 한번 볼게요. 학생 점수로 한번 그룹 바이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lect 별 from student example score. 자, 실행해보면 지금 학생은 전부 다 두 과목씩 시험을 보고 있어요. 안 보는 학생도 있나?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 두 과목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이 학생들의 평균 합을 알고 싶어. 자, 학생들의 평균 합.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튜던트 아이디로 그룹 바이를 하면 되겠죠? 자, 스튜던트 아이디로. 자, 한번 해보죠. 자, select. 자, 이번에는 학생 아이디를 볼 거예요. from example score group by student ID. 지금 보면 그룹 바이 하는 친구는 왼쪽에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기 때문에 출력도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지금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룹핑을 한 학생들을 학생 아이디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오더 바이로 학생 아이디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더 바이가 이 그룹핑보다 먼저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더 바이는 이렇게 자, 여기 주석 달고요. 여기는 지우고 자, 그룹 바이가 들어가면 오더 바이가 된 것을 그룹 바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을 하기가 힘이 든다. 요건 이제 뒤쪽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주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 된 거예요? 그래요? 자, 이거 다시 제가 옛날 버전부터 해와가지고 죄송해요. 되는 걸로 일단은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요거 지금 실행하고 지금 보면 정렬이 돼 있네요. 근데 정렬 안 돼 있으면 좋겠는데. 자, 정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더 바이 하고. 자, 이번에 역순으로 해볼게요. 스튜던트 아이디로 역순으로 descend. 정렬되네. 자, 이렇게 정렬되네요. 자, 제가 예전에 정렬이 안 되던 거를 해봤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학생들마다 스코어의 합 또는 스코어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이렇게 길어지면 어떻게 하냐? 저는 from절을 이렇게 엔터를 쳐서 띄워버려요. from절을 또 그룹 바이도 이렇게 띄워버리고요. 오더 바이도 이렇게 띄우고요. 탭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정렬하는 방법이고요. 자, 저희가 궁금한 거는 학생별로 성적의 합이니까 sum 하시고요. 쉼표를 빼먹었네요. 자, 여기 쉼표하고 스코어의 합.
여기 쉼표. 그 다음에 평균도 궁금하니까 쉼표하고 평균하고 오버가 자꾸 붙네. 스코어의 합 평균 실행하면 이렇게 학생별로 합 평균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2번 학생이 시험을 하나만 봤나 봐. 제 기억으로는 2번 학생이 시험을 두 개를 봤는데 하나가 널이어서 그럴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학생이 하나만 보고 3번 학생 아닌가? 2번 학생 하나만 본 것 같아요. 하나가 널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봤냐면 이렇게 그룹 바이 그다음에 그룹 바이로 이렇게 집계한 것을 보고 있고요. 정렬까지 하고 있네요. 자, 내가 여기 지금 이 조건 안에서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만 보고 싶어. 평균 점수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되냐? 외열절로 줄 수가 없대요. 자, 외열절로. 자, 내가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select student ID 쉼표하고 자, 이번엔 좀 심플하게 쓸게요. 평균 오버 지우고 스코어 하시고 어디에? example 스코어에 자, 그룹 바이를 안 쓰면 저렇게 빨간 줄이 뜹니다. 그룹 바이에 student ID 자, 실행하면 이렇게 학생별로 평균이 뜨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집계된 결과로 80점 이상만 보고 싶대요. 자, 이거는 외열절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열절에 쓸 수가 없어요. 외열절 여기 내야죠? 외열절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집계된 결과로 조회하고 싶은 거예요. 조건 조회 이렇게 할게요. 조건 조회는 외열절로는 하실 수 없다. 자, 이때 쓸 수 있는 게 having절이에요. having. 여기다가 별 2개 써놓죠. 자, 내가 궁금한 거는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76, 70도 뜨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뒤쪽에다가 hav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문자로 쓸게요. 자, 평균을 그대로 하고 저놈의 오버. 자, 평균이 뭐보다 큰 것? 80보다 같거나 큰 것. 자, 그러면 여기 76, 70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실행하면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봤냐? 집계, 그룹 바이, 해빙. 이렇게 집계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집계, 그룹 바이, 해빙. 자, 그 다음에 내가 MySQL을 좀 오래 쓰신 분들은 자, 이런 검색을 자주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 내가 select 별 example from example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내가 성적을 출력을 할 건데, 자, 스코어를 성적을 별칭을 주고 싶어요. 성적이라고. 자, 지금 전부 다 출력할 건데 스코어는 성적이라고 해서 따로 출력할 거다 이런 뜻이죠. 실행해보면 스코어가 없다 돼 있네요. 지금 이 별 좀 지우고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얘가 지금 예칭을 줘야 돼서 그런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별칭을 안 가져서 그러네요. 지금 보면 이 테이블에도 별칭을 이렇게 줄 수 있죠? 테이블에 별칭을 주고 지금 as를 제가 생략하고 있어요. 여기는 as를 생략했고 이점별 이에 전부 다를 출력하겠다. 네, 스코어도 출력할 건데 성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다 출력하고 있는데 성적을 한 번 더 출력하고 있어요. 하면서 별칭으로 출력하고 있죠. 별칭. 자, 여기 별이 좀 어려우니까 자, 그냥 성적만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성적만. 저기도 별칭 치우고. 자, 내가 조건으로 성적이 80점 이상만 보고 싶어 하고 싶어요. 자, where. 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스코어가 40점 이상인 거, 80점 이상인 거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요 별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칭으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스코어 대신에 뭐라고요? 성적이 80점보다 큰 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오라클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선생님 이거 한글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이라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걸 S라고 별칭을 주고 영어로 요것도 S가 80보다 큰 것 이렇게 해볼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이유는 이 MySQL이나 이런 것들은 별칭을 쓸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라클은 출력을 하면서 그 별칭을 지어주기 때문이에요. 조회가 끝이 나고 별칭이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은 조회를 하면서 별칭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 검색 조건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오라클은 별칭을 이렇게 검색 조건으로 쓰실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별칭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 이것도 성적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안 되는 거니 같죠?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내가 이 친구들을 성적으로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브쿼리라는 걸 쓰셔야 돼요. 서브쿼리. 근데 뒤쪽에 가서 좀 어려우니까 배워볼 건데, 요건 심플하게 그냥 보기만 할게요. 자, 보기만. 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조회를 할 건데, 전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을 쓰는 곳에, 자, 이렇게 소괄호를 쓸 거예요. 자, 소괄호. 그러고 나서 select, from, 여기다가 score라고 하죠. score, from, example로 하고요. 자, 스코어를 성적이라고 할 거예요. as 성적. 그러면 내가 출력하고 있는 것을 테이블로 쓰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다? 내가 출력하고 있는 테이블을 다시 테이블로 쓰겠다.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뜰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뜨죠. 자, 이럴 때 내가 이 바깥쪽에서 where저를 쓰게 되면 이때 성적이라는 필드가 존재해요. 이때 성적은 8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되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뒤에 서브쿼리를 배우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 해빙절에 내가 예를 들어 여기 평균이라고 했어. 그리고 평균이 80보다 큰 별칭을 쓴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대로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내가 AVG 대신에 뭐라고요?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해빙전에서 평균이 80보다 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안 되죠, 그죠? 해빙절이든 웨어절이든 이 별칭은 우리가 바로 쓰실 수는 없다. 여기 지금 as를 빼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as를 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주석 달고. 자, 그래서 별칭으로 조회하는 것은 이렇게 서브 쿼리를 써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스코어가 성적이라는 필드로 바뀐 거죠. 요 밑에 테이블 때는. 그래서 성적으로 조회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 길게 했어요. 55분까지 쉬었다 올게요.